제천과 충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열흘은 더 지나야 방역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이 계속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도내 지방의회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화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워킹 스루 방식의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내일 수능 당일엔 발열 체크를 거친 뒤 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천과 충주가 초강도 방역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은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두 지역의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병리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좋게 열흘은 더 살얼음 판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충주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7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일을 기점으로 확진자는 한 자릿수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지역 대유행의 고리를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조기령 시장은 수시로 화상회의를 열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겪었습니다만은 99% 조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100%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중 방역 기간만이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김장 모임 이후 지역사회가 패닉과 공포에 떨었던 제천도 큰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44시간을 넘어서면서 하루 확진자는 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엿새 만에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열흘은 더 지나야 방역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최근 수십 명씩 발생하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치러지는 수능과 다가올 주말을 앞두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긴 아직 이른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도 계속되고 있어 전방위적인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확진 양상을 보면 안심하기 이릅니다.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의 20대 A씨와 제천의 30대 B씨는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의 또 다른 확진자 2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인데 가족들 역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와 음성에서도 50대 2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특히 음성 확진자의 최초 감염원으로 파악된 충북 221 확진자는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염 경로가 안개 속입니다. 깜깜이 확진과 기하급수로 늘어난 접촉자 수에 전방위적 방역은 필수가 됐습니다.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12월 한 달간 공직사회 복무 지침을 강화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했을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제천시 의회와 같은 사례를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정과 소규모 시설엔 방역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만큼 개인과 지자체 간의 쌍방향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CJB 뉴스 안정환입니다. 코로나19에 도내 지방의회가 멈춰섰습니다. 회기 일정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실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전체 5개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회가 오는 7일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두 달 가겠지, 6개월 가겠지, 1년이라는 세월이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겨울 되면 또 이게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시기를 놓치면 어렵겠다. 조기령 시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충주시는 의회 개회를 당초보다 5일 늦은 8일로 늦췄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시의원까지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반강제적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시의원 13명 중 11명과 공무원 12명 등 23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고 상황이 수습되더라도 일정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중단한 기간만큼 연장을 하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아마 축해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줄여서요. 충북 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12개 지방의회 중 7곳이 의사일정을 중단 또는 연기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화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이 가능한 곳에서는 집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도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 규칙과 시스템을 갖추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14조 2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의회가 멈추면서 부실 검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각 시험장별로 워킹스루 방식의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내일 마스크 착용 꼭 기억하시고 발열 체크 시간을 고려해 조금 서둘러 집을 나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수능,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수험표를 확인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선생님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건물 밖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시험장도 확인하는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워킹스루 형식입니다. 집에서 하는 거라 약간 부담 좀 있었고 독서실 갈 때보다는 좀 부담 많았던 것 같아요. 성적도 안 나올까 봐 걱정이고. 수험표 배부 과정에선 일부 수험생들의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수능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좀 우려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모로 긴장이 많이 됩니다. 내일 수능 당일엔 코로나 유증상자를 위해 일반 시험장 33곳 안에 별도 시험실도 운영됩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거친 뒤에 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야 합니다. 열애상 카메라에서 체온이 높게 나온 학생들은 이제 방역 담당관 중에 감염병 전담 요원인 보건교사께서 고막형 체온계를 통해서 직접 체온 측정을 통해서 2차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확진 학생 1명은 청주의료원에서 자가격리 수험생 28명은 각각 청주와 제천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의 응원 모임을 이번 수능에선 금지시켰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그동안 규정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 관청이 민원 해결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충청북도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막대한 예산까지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음성군 맹동면 인곡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사업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인근 성본산업단지 그리고 금왕 테크노밸리와 관로를 연결해 폐수를 공동 처리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로를 통합해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공사는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통합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란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인허가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규정 적용이 힘든 경우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을 요청해 적지 않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의 경우 도민이 직접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송이 단지 택지 조성 과정에서
주차장 크기가 규정에 미달해 건축 허가가 무더기 거부됐다 구제된 일이 대표적입니다. 약 1cm에서 7cm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회신을 준 겁니다. 사전 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면제되고 사후 문제가 드러나도 인사상 면책됩니다.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2016년 24건에 불과하던 의뢰 건수는 지난 10월 말 131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후 감사가 아닌 사전 감사에 치중하는 게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엔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와 다른 시군과의 갈등 속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받으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11차 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나 실질적인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담은 정부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던 청주시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링크사업단이 마련한 산학협력 친화의 날 행사가 박준훈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기업인 그리고 학생 등 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아 학생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산학협력 우수 성과를 전시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들과 온라인 동행 포럼을 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제천 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중지를 당초 4일에서 오는 9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등 78개 학교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단양구는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 주민은 병원이나 의원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처방을 받을 경우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청주 도시지역 내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충북경찰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23대를 통해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차량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